이번 시간에는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육면체 부피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한 밑면의 넓이 그리고 높이를 곱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높이까지 곱해서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직육면체를 보시면요. 가로는 4, 세로는 2가 되네요. 그래서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 3을 곱해서 24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부피 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바로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 여러분들 정육면체는요, 직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런데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그 한 모서리를 3번 곱해 주시면 바로 그 값을 바로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즉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데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서 그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부피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부피의 단위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우리 제곱센티미터 넓이의 단위 배웠죠? 제곱센티미터.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3개 있죠? 그래서 3번 곱해진 거 해서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피의 단위를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요. 쌓기나무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밑면에 지금 보시면 밑면에 놓인 가로 쌓기나무는 4 곱하기 가로가 4, 세로가 3이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개가 나와 있어요. 자, 12개씩 지금 몇 층으로 되어 있죠? 1층, 2층, 3층, 4층 바로 높이가 4. 그래서 48개가 있다. 48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쌓기나무 이 한 개의 부피가요.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이게 48개가 있으니 48세제곱센티미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50개 있어요 하면은 우리는 50세제곱센티미터. 자, 만약에 가로에는 5개, 세로에도 5개, 높이에는 3개 이렇게 있으면 가로와 세로 밑면에는 25개씩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5 곱하기 3에서 75. 그럼 75개니까 75세제곱센티미터구나 라는 것까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의 단위는요. 여기서 우리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짜리로 1cm짜리 정육면체로 사용을 했다면 이 부피의 단위는 1세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구해서 부피까지 구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직육면체 부피 비교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부피라는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자, 부피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나요? 자, 부피는요, 쉽게 얘기해서 그 도형이, 그 입체 도형이요,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물을 넣죠. 그 물을 넣었을 때 물의 양, 그 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부피를 직접 비교한대요. 자,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를요, 가로, 세로, 높이를 비교했을 때는 가로는 가가 더 크고 세로는 나가 더 크고 높이는 가가 더 큽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직접 비교할 수는 있지만 부피는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임의의 단위로 부피를 비교합니다. 임의의 단위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냐? 크기가 같은 작은 상자, 이렇게 쌓기나무 아니면 큐브, 내가 작은 상자를 하나 정해서, 아니면 구슬도 괜찮아요. 내가 임의의 하나로 정하는 거예요. 자, 정해서 그 상자 안에 각각 똑같은 크기를 넣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몇 개가 들어가냐를 판단했을 때 더 많이 들어가면 그 공간이 더 크니까 부피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크기가 같은 작은 상자들을 임의의 단위로 정했을 때, 자, 작은 상자의 수를 세어서 부피를 비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세 번째는요,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부피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의 직육면체는요, 가로는 2개, 세로는 2개, 4개씩 2층, 그래서 8개가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2개씩, 2개씩, 4개, 그게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의 개수가 많을수록 부피가 더 크다. 그래서 나의 부피가 더 크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부피를 비교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를 보시면요,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각각 같죠? 그럴 때는 높이만 비교해서 크기를 비교하실 수 있고요. 높이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밑넓이를 보고서 더 큰 밑넓이가 부피가 더 크겠구나,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부피를 비교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까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